자꾸 내 주위를 맴돌고 말 걸어주고 사소한 거 궁금해해주고 1대1로 만나자 그래주면 땡큐죠.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어렵습니다. 남자는 좋다 사귀자 말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여자는 따지는 게 많아진 것 같고 티도 잘 안 내죠.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잘 보고 포착을 잘해야지만 현실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써먹겠지만 좋아했어라도 보태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써볼 수 있는 여자를 떠보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의도적으로 끊어봐라. 그런데 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끊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좋은 이유는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3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와 내가 대화를 할 때 그 여자의 대화를 내가 끊게 되면 여자는 크게 3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1번, 자기 말을 끊고 들어온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 할 말을 이어서 하거나 2번, 잠깐 남자의 말을 대꾸해 주다가 다시 자기 말을 이어서 하거나 3번, 자기 말이 끊겨도 오히려 상대방이 꺼낸 이야기의 주제에 맞춰서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CAT, 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1번, 끊고 들어온 남자의 말을 무시하는 건 나는 항상 이래, 굳이 너한테 맞추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메인테넌스라는 전략이고 2번, 잠깐 남자의 말에 반응해주는 건 너를 인정하지만 일단 내 걸 집중해야겠어 라는 디버전스 전략이고 마지막 3번인 남자의 말에 오히려 맞춰주는 건 나 너 좋아해, 친해지고 싶어, 나도 너랑 같은 편이야 라는 컨버전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를 끊었을 때 나오는 마지막 3번 반응은 대화의 주제가 너무 재밌고 미친 주제가 아닌 이상이야. 기본적으로 너한테 내가 맞춰줄게 라는 사회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남자에 대한 호감이 없으면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말을 끊는 겁니다. 야 근데 너 오늘 어디 약속 있어? 라고 하면은 왜 좀 꾸민 것 같아? 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나는 오늘 좀 평소랑 다르게 힘든 것 같다? 라고 할 때 아니 그건 아니고 지난주에 쇼핑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의 주제가 내가 끊고 들어간 주제로 이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전략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여자 입장에서 내 말이 남자에 의해서 끊겼다면은 이 남자와 대화가 어렵다 라고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남자한테 호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그 남자에 대한 매력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매력적이게 느껴진다는 원리에 의해서 말이죠. 또 이걸 들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알파메일처럼 튕겨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튕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여자와 나의 진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말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체크를 해봅시다. 왜냐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나 관심이 있으면 내 말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랑 대화할 때 내가 뭘 좋아한다고 하거나 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하거나 그런 걸 여자와의 일상 대화 속에서 중간중간 뿌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키워드들이 연상될 수 있는 공간에 함께 가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질 페스토 파스타라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메뉴판에 적혀있는 식당에 한번 가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괜히 메뉴를 같이 보면서 뭐 먹지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여자한테 보였을 때 여자가 그러고 보니까 너 바질 페스토 파스타 좋아한다며 그거 안 먹어? 라고 하면 한번 체크 완료. 기본적으로 관심이 가는 상대방에 대한 주의 집중과 기억력은 엄청 향상됩니다. 좋아하게 됐을 때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에 더 집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잘 기억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 참가자들의 주의력을 확인했습니다. 단어들을 쭉 보여줬는데 그 단어들 중에는 1번 무작위 단어, 2번 참가자의 친구와 연관된 단어, 3번 참가자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관된 단어가 섞여 있었죠. 그리고 뇌파를 측정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연관된 단어일수록 뇌가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 다음으로 기억력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단어들을 훨씬 더 잘 기억했다는 거죠. 심지어 친구와 연관된 단어랑도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20% 가까이 좋아하는 사람과 연관된 단어를 더 잘 기억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여자가 원래 기억력이 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두한테 매너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기억을 잘하는 걸 수도 있잖아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체크하면 좋은 건 기억 중에서도 인식과 회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갑자기 좀 너무 학술적인 짜증나는 단어가 나왔죠. 별거 아닙니다. 단어에 대한 기억력을 테스트할 때 인식이라는 건요. 이 단어를 봤냐 안 봤냐만 체크하는 거고 회상이라는 건요. 너가 본 단어가 정확히 뭐였어 라고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후자가 훨씬 어렵겠죠. 아까 실험으로 돌아갈게요. 인식은요. 좋아하는 사람과 관련된 단어이거나 친구와 관련된 단어이거나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반면에 회상은요.
명확하게 좋아하는 사람과 관련된 단어를 더 잘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식당에 가서 메뉴를 보면서 뭐 먹지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어. 그럼 이때 여자가 너가 파스타 뭐 좋아한다고 했는데 뭐였지? 예전에 한번 말했잖아. 이렇게 반응하면 그건 인식이고, 너 바질 페스토 좋아한다 했잖아. 이건 회상인 겁니다. 이 구분으로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기대하는 바를 밝혔을 때 상대가 그것에 얼마나 잘 반응해 주는지 봐라. 이건요,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면 은근하게 티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자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넘어가 주는 겁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온 상대방의 플러팅에 어이씨구나 좋다 하면서 맞춰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또 말하는 게 플러팅에 대한 응답은 사실 알고도 넘어가 주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테스팅이라고 하는 연구 키워드도 있어요. 뭐 테스트라고 해서 여자를 테스트해서 내가 이기겠다, 리드하겠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이건 방법이 좀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현실적이다? 뭐 여하튼 여자랑 대화를 하고 일상을 보내다 보면은 그 여자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다 보니까 나도 그 여자가 하는 걸 같이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대놓고 나도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자기 개발하는 독서 스터디 모임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나도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어 이럴 때 그냥 저도 같이 가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독서 모임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책 읽는 걸 너무 게을리해서 괜히 방해될까봐 못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이미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도 책 읽는 게 귀찮아질 때가 있었을 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거 모임 참여하면 억지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읽게 돼요 라던가 말이죠. 반대로 관심이 없으면 맞아요. 책 읽는 거 좀 귀찮기도 하죠 하면서 남자가 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은근히 밀어야 할 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호감까지는 아니지 않아? 여자가 호감이 진짜 크다면 오히려 같이 하자고 그쪽이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취준할 때 뭐 기업 세미나였나 뭔가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이야기를 어떤 친한 여자분한테 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괜찮은 세미나가 있는데 자기도 갈 거다. 너도 같이 가겠느냐? 라고 제안을 주셨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떠보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말을 의도적으로 끊어봐라. 여자가 좋아할수록 내가 끊고 들어간 주제에 맞춰줄 것이다. 두 번째, 나의 말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체크해봐라. 여자가 좋아할수록 기억,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떠올리는 회상이라는 것을 잘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기대하는 바를 밝혔을 때 여자가 얼마나 잘 반응해주는지 체크해봐라. 여자가 좋아할수록 그 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점으로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된다 하면 티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 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이 필요해요. 약간은 센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이런 말을 할 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일 때 써먹어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음이 있는 여자는 남자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매함은 99.9%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회사에서는 온갖 관심을 자기가 먼저 보이면서 회사를 벗어나기만 하면 소식도 모르겠는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렸던 여자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같이 애일 때야 그런 신경 쓰는 연애도 재밌고 좋았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귀찮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애매한 태도가 보일 때 그건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확실한 답변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자가 애매하게 구는 건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정확하냐 하면 그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자의 이 심리를 조금 더 파고들 겁니다. 이게 단순한 밀당일까요?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 남자의 마음을 확실하게 휘어잡기 위한 전략일까요?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좋다, 마음이 든다 이러면 그 상대방은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남녀를 떠나서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물론 헷갈리게 함으로써, 즉 밀당을 함으로써 마음에 드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거꾸로 리스크도 가지고 있죠. 바로 밀당을 당한 상대방이 애매한 태도에 의해서 마음이 식어서 떠날 수도 있다는 리스크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대라면 비교적 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 30대 남성분들, 내가 상대방 여자가 나쁘지 않고 관심이 가긴 가요. 그런데 크게 막 좋아하는 감정은 아니야. 그런데 그 여자가 괜히 이랬다 저랬다 애매하게 대답하고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번거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여자 말고 일 많고 신경 쓸 게 많은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내 마음이 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확실하게 마음에 든다면 헷갈리게 잘 안 합니다. 그것이 곧 여자한테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헷갈리게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애매하다, 헷갈린다 이러는 거는 그걸 경험하는 남자들의 생각일 뿐이지 여자도 그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느끼기에 애매한 행동을 여자가 하는 이유는 관심 있는 남자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결국 이 관계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 자기 마음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여자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남자한테는 애매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자를 욕할 게 아니라는 거죠. 데이트 상황에서 왜 상대방한테 애매하게 대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청년 남녀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거절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애매하게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1번, 내 마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2번, 거절당할 때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3번, 섣부른 가정을 피하기 위해. 이 3번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곧 상대방한테는 오늘 성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딱 이 세 가지 결과들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 이성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방어하려는 욕구가 클 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도 애매하면 단순히 너가 마음에 안 드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실상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이 바로 애매한 반응이라는 거죠. 애초에 좋아하면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처럼 관심이 전혀 없어도 헷갈리게 하지 않거든요. 결국 여자가 애매하다는 건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가장 높여줄까요? 저는 100% 가능하다 이런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건요, 그래서 여자가 언제 더 애매하게 행동을 하는지 그 맥락과 환경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을 피해주거나 또는 내가 해소해줄 때 여자는 남자에게 더 애매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일 때 여자는 더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태도라는 거는 우유부단하면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인지적인 자원이에요. 그리고 그 인지적인 자원은 하루 일과를 통해서 소진이 됩니다. 내가 하루 잠을 푹 잔 상태에서 일어나고 그날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 인지적 배터리가 100% 충전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뭘 물어보거나 부탁을 하더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답해줄 수 있고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7시간, 8시간 하다가 퇴근을 하는데 그때는 누가 간단한 무언가를 물어보기만 해도 대답할 에너지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체적인 에너지가 그런 대답도 못할 정도의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럼 당장 쓰러져야겠죠. 그럼 뭐가 고갈된 거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된 겁니다. 그게 신체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이게 여자의 태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애매한 태도를 보일 때가 언제인지 한번 시간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일을 하고 보통은 여자도 낮에 할 거라고 저녁에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미 여자는 종일 일 때문에 인지적인 자원이 고갈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관심이 없지는 않은데 조금 모르겠는 그런 남자가 자꾸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하면서 물어봅니다. 마치 여자한테는 결정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애매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치고 귀찮아져서 아 몰라 저희 그냥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고 쳐내는 여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에너지가 충만한 오전 아니면 주말같이 에너지의 소모가 극히 적을 때 대화하고 물어보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애매한 태도는 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자가 고민하면서 판단해야 할 질문을 줄이는 겁니다. 어디 갈까요? 언제 볼까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여자가 고민할 상황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출근할 때 사람이
오늘 뭐 있지? 아니면 점심으로 뭐 먹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람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잘 보여야 할 상대방이 묻는 질문에는 점심 식사 뭐 먹을지 고르는 것보다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자한테 선택이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면 그냥 뭐가 좋아? 라고 묻는 것보다는 최대 3가지의 선택지를 미리 준비해놓고 이 중 하나 골라라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리드하는 남자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불필요한 고민을 덜 하고 이것 중에 딱 고르기만 해.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 느낌이라고요. 두 번째, 사람이 불안이 높아져 있으면요. 내가 한 확실한 선택이 가져다주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선택을 많이 해요.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다 고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요. 이랬다 저랬다면 안 됩니다. 행동이건 말이건 감정 표현이건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자와 잘 되는 것 같아서 적당히 여유롭게 잘 대화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여자가 조금 애매하게 행동한다면 보통의 남자들은요. 불안해서 텐션을 막 높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확실하게 잘못한 게 아닌 이상이야. 오히려 그 여자의 개인 사정 때문에 여자의 반응이 조금 바뀌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만약 여러분이 불안해서 텐션을 높인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한테 가지고 있던 그 애매한 생각이 진짜 부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분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이 바뀌면 안 되는 이유도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앞이 예상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자인 여러분이라도 여자 앞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여자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자가 감정 기복이 적은 남자한테 끌린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도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좋아하던 후배랑 잘 되고 싶어서 막 치근덕 됐는데 그때 막 저를 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되는 느낌이 있던 것도 아니었던 굉장히 애매하고 헷갈려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그닥 관심이 없었던 건데 제가 선배였다 보니까 눈치가 보였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결국은 까였습니다. 차라리 마음 정리하고 다른 사람 알아볼 여지가 생겨서 그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결국에 그 친구가 잘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여자가 애매하게 굳은 건 단순히 밀당이나 전략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거나 거절로 인한 상처를 피하려고 하거나 섣부른 가정을 막으려는 자기 방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매함은 여자의 인지적인 자원이 소진되었을 때나 불안이 높을 때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죠. 여자가 고민해야 할 질문을 줄이고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에 대화를 하면서 내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해서 여자의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락을 고려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불필요한 애매함을 최소화하고 관계가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관심 안 줄 때는 연락 엄청 잘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애쓰면 그 순간부터 태도가 싹 바뀌죠. 어디선가 재밌는 비유를 봤는데 여자, 강아지, 돈 이 세 개는 좁고 집착할수록 멀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뭐 말 하나 잘못했는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랑 쌩 까인 적도 있어서 엄청 피곤했죠. 그래서 뭐 그냥 버리자. 버릴 수 없으면 가질 수도 없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리 알았으면 안 까였을 텐데 싶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건 왜 그런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커버하지 못해요.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차가워지는 이유가 그 사람의 사정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은 우리가 절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나 말고 딴 남자도 그 여자한테 다가가고 있는 경우. 쉽게 말해서 여자 입장에서 나를 만나느냐 아니면 딴 남자를 만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그 남자보다 우리의 매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이 별로 없어요. 이미 그 여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나랑 그 남자를 한참 저울질을 하다가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저울질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게 문제죠. 2번, 그 여자 주변 친구의 영향이 있겠죠. 옆에서 야, 걔 뭔가 좀 이상해, 가까이 하지 말고 좀 거리를 둬,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 여자가 우리한테 내 친구가 너랑 가까이 지내지 말래 이렇게 말이라도 해줄 것 같나요? 터치 불가. 3번, 연애 자체의 우선순위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가 너무 바쁠 만한 일이 생겼어. 그렇게 되면 남자라는 것의 우선순위가 그 여자한테 있어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터치 불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진짜 우리 때문에 여자가 차가워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자가 차가워지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을 때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차갑게까지 대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뭐 사실 연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던 그 여자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친구로서의 기대건 이성으로서의 기대건 말이죠. 단지 그 기대를 명시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자도 모를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자는 조금씩 거리를 두게 돼요.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싶은 느낌이 들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싶죠. 이렇게 이때 알아차리는 게 베스트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여자가 포기하고 차가워집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보는 여자가 차가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1번, 여자가 기대할 모습을 애초에 보여주지 않던가. 2번, 여자의 기대에서 벗어날 행동을 하지 않던가. 그런데 1번은 말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여자한테 안 다가가고 썸을 안 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대에서 벗어날 행동을 하지 말자. 오케이, 알겠어. 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 또 여자한테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알파메일이 아니다, 남성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자한테 비위 맞춰주고 설설 기어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기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란 건 대체 뭘까요? 아마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면 대충 다 감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원래 이런 말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좀 깨는 말을 하면은 뭐야?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야? 싶고, 남자가 느끼기에 이쯤이면 좀 다가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자한테 다가가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다가가야 할 수준을 못 맞춰서 너무 확 다가가.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갑자기 왜 이래? 뭐 외로워서 이러나? 싶은 의심이 가고, 이런저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뭔가요? 결국 이 남자의 모습에서 속마음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자는요, 남자의 행동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 특히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한 방의 역치를 넘어설 때 굉장히 차가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팍 깎이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느껴질 때 여자는 사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싶을 거예요. 특별히 이 남자가 막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불쾌하면서 이 상태가 뭔지 파악을 하고 싶어.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관계를 일시정지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야? 이럴 때도 남자는 다가가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가 쌀쌀 맞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한테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문제는 진정성이 있는 모습은 겉으로만 만들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자들 왜 표현 안 하나 싶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돼요.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를 감추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거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건 진정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뭔가 나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반만 솔직한 거. 찔리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반만 솔직한 거. 그게 단기적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를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 오래 못 가요. 다 티가 나고 더 큰 문제는 여자의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연인끼리 서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까 하는 실험을 했어요. 커플들을 모으고 각자 설문했습니다. 설문의 문항은 크게 두 개. 1번, 나는 솔직한 편인가? 2번, 내 연인은 솔직한 편인가? 이 두 답변을 비교를 했죠. 결과를 보니까 잘 맞춘 거랑 잘 맞추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잘 맞춘 것은 얼마나 상대방이 솔직한지, 이건 잘 맞췄어요. 왜? 이건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잘 맞추지 못한 부분은 얘가 날 속이려 드는지, 이건 잘 못 맞췄어요. 왜? 이건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착각과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자신의 기준을 상대방한테 그냥 그대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내가 솔직하니까 너도 솔직하겠지. 반대로 약간이라도 상대방을 못 믿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뭘까요? 나도 좀 거짓말을 하는데 너도 그런 사람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건 결국 서로 진정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초반에는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는 어색하고 삐걱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요. 특히 그러던 와중에 내가 숨겼던 의도가 뒤늦게 드러나 버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얘는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귀는 단계에서도 이러는데 썸 관계에서는 얼마나 쉽게 마음을 거두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래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숨기면 안 돼요. 당연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고해성사하면서 나는 싸가지가 없고 어렸을 때는 왕따를 당했고 한번 엄마 지갑에 손을 댔으며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의도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점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약점이 되나요? 여러분, 누구한테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 힘들죠. 내 이야기를 저 사람이 듣고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고 괜히 안 해도 될 말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다 인간의 속마음은 약점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입 밖으로 내민다는 거는 너한테는 내 취약한 약점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간접적인 의미이고 그것을 공유하는 모습에 여자는 오히려 더 큰 진정성을 느낍니다. 약점이라고 해서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벌레를 싫어해. 솔직히 좀 무서워. 그런데 여자랑 같이 있을 때 벌레가 나왔어. 그럼 잡긴 잡아야겠죠. 달달 떨면서 어떻게든 잡았어. 그때 괜히 폼 잡으면서 별거 아니지 이러지 말고 미안하다. 내가 사실 벌레를 좀 무서워해서 시간이 걸렸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약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솔함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주의점. 물론 진정성이 있다고 다 옳은 모습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히틀러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남들한테 솔직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히틀러가 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온 속마음은 안 맞는 사람이랑은 진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단지 그 여자랑만 안 맞을 뿐이지 맞는 여자는 나오거든요.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그 진정성 있는 모습에 독일이라는 국가가 응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자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건 여러 이유가 있다. 크게 보면 두 종류다. 1번, 여자의 주변 환경. 2번, 남자 때문. 이 중 1번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고 생각보다 너무 흔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너무 마음 쓰지 말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2번인 남자 때문에 여자가 차가워지는 상황밖에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여자의 기대와 어긋나는 모습을 남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바로 진정성이 없는 모습이다. 이것이 역치를 넘어섰을 때 여자는 남자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잃고 차가워지게 된다. 해결하려면 반대로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행동으로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 방법은 1번, 의도를 감추지 말고 2번, 약점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대단한 게 아니다. 진솔하게 의도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곧 약점의 표출이다. 어렵겠지만 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보통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쎄함은 과학이라고 하죠. 제일 슬픈 건 마음 한켠으로 어자인 걸 알면서도 놓칠 수가 없을 때였죠. 근데 애초에 뭔가 친구인 것 같지만 분위기는 연인 느낌으로 잡고 정작 자기는 별로 책임을 지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애매할 때가 있어요. 진짜 어장 관리 잘하는 사람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장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그런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왜 그러는지 그 본질을 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성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MBTI 말고 헥사코 검사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의 성격을 검사하는 메인스트림입니다, 현재. 다른 건 지금 다 볼 게 아니고 그중 H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Honesty, Humility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하냐를 보는 척도입니다. 이 척도가 낮게 나온 사람들은요, 남을 쉽게 속이고 이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러면 안 돼 하는 규범을 어길지언정 자신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거랑 연관해서 Manipulative Personality라는 게 있습니다. 직역하면 조종하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어떤 객체? 대상?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니까 내가 그 대상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냐 없냐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 시켜 먹을 때 고민할 때가 있죠. 어떤 가게에서 시킬까 이런 걸 뭐로 판단합니까? 여기는 평점이 좋은가? 맛은 괜찮나? 가성비가 좋은가? 이런 걸로 따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거를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뭐로 여기냐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상호 교류로 보기보다는 내가 취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썸이건 연애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먼저인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런 여자가 챙기는 남자들은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 여자한테 있어서는 냉장고 속의 재료예요. 내가 배고플 때 언제라도 끄집어내올 수 있는 재료를 쌓아둔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요리는 우리가 언제 합니까? 배고플 때 하죠. 이것처럼 연애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큽니다. 그래서 연애할 대상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얘 아니면 쟤 아니면 내 카톡에 있는 걔, 이런 식으로 차선책을 여러 개 만들어둬요. 이게 뭔가요? 어장관리라는 결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사람 어떻게 알아내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핵사코 검사를 시킬 거야, 뭐 할 거야? 이 4개를 체크해보면 됩니다. 자, 1번. 특유의 늘어짐이 있는가?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은 재료를 쌓아두고 먹고 싶은 거 떠오르면 그때 재료 꺼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썸남이 있건 없건 일단 이 사람을 잡아놓고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갈아타야겠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언젠가 배는 고플 거니까요. 연애는 하고 싶어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잡아놓은 이 남자와의 관계를 빠르고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 늘어짐이 매우 길어진다는 겁니다. 2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가? 사람을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건 없건 지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건 돈을 쓰는 거건 그 여자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갑니다. 제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깐 예전에 썸 타던 여자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차가 있다 보니까 자기 알바 끝났는데 데리러 와달라 라든가 술 먹었는데 데리러 와달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할 때 연락이 자주 왔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슬슬 마음을 좀 표현해도 되려나 싶을 때는 거짓말같이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내가 필요해서 연락할 때는 머리에 열분 날 정도로 카톡이 줄어들고 필요해서 만나자 그러면 이미 약속이 있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뭔가요? 저라는 사람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3번. 대화가 얼마나 자신의 득실로 이어지는가? 방금 말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장을 치는 여자라 하더라도 눈치가 빠르면은 아차차 한 번쯤은 물고기 관리해줘야 되니까 내가 먹이도 줘야겠다 하면서 행동을 하는데 3번은요 되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요. 바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 여자와 내가 만나기로 한 상태예요. 이때 만나는 당일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좀 아파. 집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어장 관리하는 여자들은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나 오늘 약속 때문에 일정도 빼뒀는데 라고. 자, 보통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득실을 따지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대화의 흐름이 그 여자의 득실과 이어질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 먼저 이야기 안 했어? 내가 좀 곤란한데? 그때는 내가 좀 바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4번. 관계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는가? 어장관리하는 여자들 머리가 좋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대놓고 꼬리치는 거 티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어장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남자가 자기 옆에 계속 남아있는지 그걸 알아요. 그게 간헐적 보상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남자한테 매일 똑같이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씩 잘해주는 것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는 남자한테 굉장히 달콤하게 말을 잘해줍니다. 애교도 부려주고 웃어주니까 뭐 별짓 다 하는데 근데 이게 일관적으로 유지되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이 떠나갈 때쯤 되면 한 번씩 다시 다가와주고 다시 내가 마음이 돌아와서 다가가고 싶어질 때쯤 멀어지는 바로 그 느낌. 이렇게 4개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잦냐, 얼마나 많이 해놨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장관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회피형이라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애착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회피형은 기본적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사람이거든요. 또는 애착 불안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불안정한 연락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체크 요소랑도 조금 겹치기도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2개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떠올릴 때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연애 이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고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 한켠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설령 어장관리가 아니라 회피형이거나 불안형이라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건 그 여자랑 내가 잘 안 맞는 겁니다. 사귀어도 괴로울 가능성이 커요. 자, 2번째로 할 수 있는 건 글로 작성하면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그 여자 사이에 있던 이벤트건, 대화건, 복기를 해보고 제가 앞서 말한 4가지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글로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로 적고 안 적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 뭐 먹었나요? 핸드폰 사진이나 카톡을 안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사람입니다. 나와 그 여자와의 관계는 어제 먹은 점심보다는 더 복잡하고 어렵겠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장 관리하는 여자는 사람을 사람보다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애도 남자와의 교류보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 취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런 여자 주변에 있는 남자는 여자가 필요할 때 자원을 공급해주는 대상이다. 그래서 쌓아두다 보니까 그것이 어장 관리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걸 체크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1번, 특유의 늘어짐이 있는가? 2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가? 3번, 대화가 얼마나 자신의 득실로 이어지는가? 4번, 관계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는가? 이런 어장 관리 같은 걸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악질적이고 나쁜 사람이냐 하면은 그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어장 치는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바보처럼 당해주는 사람도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아끼도록 합시다. 제 영상이 아직 작다 보니 지금 구독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올라오는 도움되는 영상을 바로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놈의 급발진은 브레이크가 안 밟힙니다. 그렇게 몇 년 보내고 나면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감정 조절이 쉽지가 않죠. 가끔은 나를 놓친 그 여자가 시간이 지나서 문득 나를 다시 그리워한다던가 후회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조금 욕구에 충실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여자가 나를 잊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나를 놓친 걸 후회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후회를 할 때 크게 2가지 종류의 후회를 합니다. 첫 번째, 뭐뭐를 해버린 후회. 두 번째, 뭐뭐를 하지 않은 후회. 전자는 주식을 산 직후에 나락을 가서 그 주식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후회고, 후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거기로 이직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후회죠. 둘 다 굉장히 큰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후회 중 어떤 후회가 사람한테 더 크게 와닿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는데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둘 중 하나의 후회가 더 센 후회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기간이었던 거죠. 내가 행동을 취해서 나타난 후회는 단기적으로 세요. 진짜 아까 말했던 예시처럼 어제 산 주식이 오늘 날아갈 때 사람이 미쳐버리거든요. 사지 말 걸 하면서. 반대로 내가 하지 않아서 나타난 후회는 장기적으로 강해져요. 우리 유튜브건 어디에서건 어르신분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죠.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후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인터뷰. 그때마다 말씀 주시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어렸을 때 좀 더 도전하지 못했던 거,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었던 거, 대부분이 다 뭐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이죠. 노벨상을 수상한 그 유명한 다니엘 카네만이 참여한 연구가 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후회를 더 크게 느낄까에 대한 연구였죠. 연구 참여자들한테 당장 지난주에 있었던 후회, 그리고 인생에 거쳐서 가장 큰 후회,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각각의 후회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행동을 해서 나타난 후회는 뜨거운 감정, 그러니까 분노, 짜증, 부끄러움 이런 것과 밀접했고, 뭔가 행동하지 않은 후회는 아련한 감정, 그러니까 향수, 그리움 이런 것과 밀접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감정은 아련한 감정이었어요. 우리가 나를 놓친 그 여자가 가졌으면 하는 후회는 뭔가요? 그때 걔가 고백했을 때 걔랑 만났어야 했는데 싶은 후회죠. 즉,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후회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후회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후회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후회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회라는 거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 물음표가 좀 드시나요? 이건 특히 한국인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남과 비교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럴수록 점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반대로 내가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없는 것, 즉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후회를 불러일으킵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저 남자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 이거예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건 금전적으로 화려한 사람이건 여자가 좀 원하는데 없는 것, 그것이 있는 남자한테 여자는 빠지기도 합니다. 자, 후회는 비교해서 나온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비교했을 때 그 남자가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끌린다.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무슨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여자가 나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불러일으키려면 그 여자가 가지고 싶지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 여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우선 남녀라는 이성적인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소위 내가 부러워할 만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을 잊기 위해서 나한테 집중하다 보면 그게 복수가 되더라.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안 먹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내가 키우고 있는 역량이 여자가 전혀 관심이 없는 영역이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풍족하고 소위 집안이 빵빵해. 그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갈증도 적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놓친 남자가 뭐 사업을 해서 돈 좀 많이 벌었대. 그 이야기가 여자 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후회를 불러일으킬까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직장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뭐 프리랜서로 잘 나가고 있어.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 모습이 여자한테 노출이 된다면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때 이 남자 만났으면 뭔가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여자가 나를 놓친 걸 후회하게 만들려면 1번, 꽤 짧지 않는 시간 동안 2번, 그 여자가 원하지만 현재 없는 것을 내가 가진 모습이 노출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그나마 나중에라도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후회의 유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의 이런 발전된 모습이 노출된다고 해도 얼씨구 좀 잘났네, 재수없는 놈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좋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경험한 결과보다는 상상 속에 머무는 결과에 대해서 더 큰 후회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됐다 하는 걸 대놓고 막 티내는 것보다 은근하게 그 사람의 주변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 게 훨씬 파워풀한 선택입니다. 일부러 그 여자의 주변 사람 중 친한 친구를 만나서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번씩 나눠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그 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 주의점. 혹시라도 만약에 그 여자가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흔히 생각하는 게 저 남자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면 그 여자가 분명 후회할 거야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는 순간 프레임이 후회에서 여자를 뺏겠다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여자가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야기의 맥락 자체가 달라집니다. 얽힌 관계가 나랑 그녀 단둘의 관계가 아니라 나, 그녀, 그리고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로 확장이 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후회라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녀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인 반면에 뺏겠다라는 의도는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심리학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접근하는 프레임 하나가 관계의 본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프레임은 어디까지나 후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후회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1번, 후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행동한 후회,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후회. 이 중 우리가 여자한테 이끌어내고 싶은 후회는 후자이다. 왜냐? 아, 그때 그 남자 만났어야 됐는데 하는 후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동하지 않은 후회는 단기적으로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감정이다. 2번, 후회는 비교에서 나온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비교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과 남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가 나를 놓친 것을 후회하게 만들려면 장기적으로 그 여자가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내가 가진 모습이 되도록 성장해야 한다. 그걸 여자한테 노출시키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나 잘났어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발전된 나의 모습이 은근하게 상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의 현재 모습이 그 여자 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소위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길은 너무 괴롭고 힘든 길입니다. 복수는 굉장한 원동력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만큼 빨리 소진되고 그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빨리 휘휘쳐내고 다른 사람 만나러 가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여자 말고도 괜찮은 여자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나가서 호랑이를 때려잡는 것처럼 하나의 목표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겁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빈말이 아니라요. 제가 말했지만 힘들거든요 이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